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둘러싸고 의혹의 중심에 선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입니다. 전 세계 상당수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곳에서 유출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제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된 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 해도 미국 정부가 아웃소싱하고 자금을 댄 프로젝트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4월 12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영국 정부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1600km 이상 떨어진 윈난성의 한 동굴에서 포획한 박쥐를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영국에서 판매 부수나 구독률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연구에 370만 달러, 약 45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박쥐 실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NIH는 계속 우한 연구소에 미국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2017년 11월 박쥐의 사스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풀의 발견은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공개됐습니다. 실험 결과는 윈난성 동굴의 박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착했고 이를 표본 추출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 실험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수의사들이 수행했습니다. 우한 연구소의 또 다른 연구는 2018년 4월 박쥐 기원의 HKU2 관련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치명적인 돼지 급성 설사 증후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치명적인 바이러스 연구를 중국에 아웃소싱했을까요? 4월 22일 아시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4년 10월 기능 획득 바이러스 변종 연구 GDF 리서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연구는 자연의 병원균을 변형해 보다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연구입니다. 연구 중단은 유전자가 변형된 괴물 바이러스가 사고 또는 고의로 유출되면 팬데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단이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실험실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부주의한 수송이 드러났고 없다고 보고된 두창 바이러스 샘플이 발견됐습니다. 치명적인 인플루엔자 변종이 CDC에서 다른 연구소로 우연히 옮겨진 사고까지 발각됐습니다. 완전히 봉쇄됐다고 여겼던 연방정부 실험실에서 오히려 생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겁니다. 당시 CDC는 두 곳의 실험실을 폐쇄했고 일부 생물학적 바이러스를 다른 연구소로 옮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CDC는 2014년 7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과학자들이 어떤 절차를 어겨 바이러스 샘플이 비활성화되지 않은 채 연구소를 나가게 됐는지, 탄저균 실험실 운용 절차와 관련한 어떤 문제점들이 적발됐는지 등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14년 10월 결국 미국 정부는 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사스 등 세계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는 실험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보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미국에서 연구가 중단되면서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인 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2015년 기능 획득 바이러스 변종 연구를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아웃소싱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라이선스도 발급했습니다. 우한 연구소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누출과 팬데믹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미국 정부 실험실과 마찬가지로 중국 연구소도 안전성 문제로 고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은 2018년 1월 우한 연구소의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담아 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집단 소송도 추진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의 동맹들이 연합해 중국을 비난하고 나선 형국입니다.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을 보면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물무기로 활용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 하원의원 댄 크렌셔 등은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수의 사망과 경제적 충격을 일으킨 혐의로 중국을 연방법원에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정보기관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기원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생물학적 대량 살상무기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거죠. 트럼프의 우호적인 폭스뉴스 진행자로 돕스는 만약 코로나19가 생물학적 무기라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의 결과는 불분명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제 중국 연구소에서 누출된 게 사실이라고 해도 미국 정부가 아웃소싱하고 자금을 댄 프로젝트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2014년 미국 정부가 기능 획득 바이러스 변종 연구인 GDF 리서치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면 왜 미국 국립보건원이 우한 연구소의 민간 자금 지원 대신 여전히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둘러싸고 연방정부 규정 준수와 윤리적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12월 연구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GDF 리서치에 대한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부 변종은 미국 연구소에서 유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우한 연구소에 지원된 3,700만 달러 자금을 조사 중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매트 게츠는 중국 연구소에 대한 NIH의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GDF 리서치에 대한 연방정부의 금지가 해제된 뒤로 미국 연구소들은 보다 치명적인 병원균을 미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구를 아웃소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 간 기구로 미국 보건복지부에 자문하는 생물안전성에 대한 국립과학자문위원회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GDF 리서치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위원회는 미 보건복지부에 팬데믹의 잠재력을 가진 병원균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평가하는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변형 바이러스가 보다 많은 동물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는 연구, 야생에서 사라진 두창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을 되살리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 보건복지부 사전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허점이 발견될 수 있다며 미 보건복지부의 면밀한 검토 아래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소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17년 12월 연구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의 병원균을 변형해 보다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연구인 GDF 리서치에 대한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이죠. 미국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가능성일 뿐입니다. 아무런 정황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 해도 미국 정부가 아웃소싱하고 자금을 댄 프로젝트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자는 미국이고 하청자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쳤다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국이 중국의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